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0.5%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촬영할 당시만 해도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오후장에 나스닥 선물지수의 반등이 나왔고 또 유가가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8,0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꼬리가 많이 달려있죠. 8,000포인트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밑에 꼬리가 달려있지만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힘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2.5%였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은 이슈가 있었던 LG 엔솔이 15% 급등이 나왔고 또 삼성전기는 오늘도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유일하게 하이닉스만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총 차이가 이제 120조 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수치로 보면 7% 정도? 하이닉스가 3전보다 7%더 많이 오른다면 시총 순위가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어쨌든 노조 이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에 더 가파른 상승이 나오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삼전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등등 다양한 사업부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에만, 이쪽 하나에만 집중된 기업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온전하게 반도체에만 치우쳐져 있는 시장 평가,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관점에서 조금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삼전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저는 굳이 한 종목으로 나눠서 투자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이 두 종목을 나눠서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2차원지 관련주, 에코프로 그룹주에 빨간불이 있었고 또 펩트론도 11% 급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시장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다시 한번 3조 6천억 원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 오늘은 1조 원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양매도가 나왔던 것이 지난 5월 15일이 있죠. 거의 보름 만에 다시 한번 대량으로 양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간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지수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이틀 동안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찍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1조 5천억 원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은 또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6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또 이슈가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가 좋았던 것 같고, 반도체는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오늘은 쉬어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삼성 SDI,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하이닉스, 삼성 SDI, LG이노텍,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조용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전날과 비슷했었고요. S&P 500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0.3%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면에 전날에 반도체 지수에 많은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유일하게 반도체 지수만 어제는 1.3%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오늘 현재 일본은 마이너스 1.6%를 보여주고 있고 대만도 1.5%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죠.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면 현재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무려 4.4%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 흐름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사실 연속성 측면으로 보면 전날 오후장이었죠.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또 오늘도 오후장이 되면서 그 낙폭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이 조금은 진척이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오늘은 미군 기지가 다시 한번 이란 측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뛰고 있고, 그리고 유가도 보겠습니다. 한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4%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도 마찬가지예요.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추세가 꺾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캡처한 것은 오후 1시 기준이고요. 지금은 조금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슈, 긍정적으로 보였던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 오늘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은 것을 보면서 너무 협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주가 흐름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날에 ETF 상품들이 출시가 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제 반도체로 수급이 쏠린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21년도 3월이었나요? 그때 LG엔솔이 물적 분할로 시장이 상장이 되었고 모든 수급이 블랙홀처럼 LG엔솔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도 오늘 주가가 조금은 빠지는 구간에서 그 현상들이 조금 더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은 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국내에서 금통위 회의도 있었죠. 점도표라고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을 나타내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미국 쪽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국내에도 도입이 되었고 그 점도표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만 봤을 때는 금리가 동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3개월 전에 그때는 연말의 기준금리가 2.5%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고요. 반면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또 유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렇다 보니까 연말 전망 금리가 무려 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금리를 뭐 동결 내지는 한 번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면 이번에 금통위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 횟수가 많으면 두세 번 정도 지난 3개월 전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사례, 그게 금리 인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시장이 오늘은 조금은 발작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아마 오후장에 기금의 회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촬영 시점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경우냐면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초의 국민연금의 비중, 실제 목표라는 비중은 14.9%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그 비중이 무려 29.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도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계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래도 국민연금은 국내의 주식을 떠받치는 주체잖아요. 그런데 비중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퍼센테이지를 수익으로 환산하면 170조 원의 규모를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 때문에 170조 원을 던지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박살이 나겠죠.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 기금이 회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도 시장의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 당장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가 있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국내 시장의 달라진 위상을 봤을 때 비중을 마냥 그대로 고수하는 것도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사례를 참조하는 것인데요. 일본은 지난 2014년도 당시에 일본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2%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5%로 확대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었고 또 증시 상승이라든지 연금 수익률 확대에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는 늘어난 국내 주식에 따른 유동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 제 영상이 올라올 시점을 하여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연말, 분기말, 월말 이때는 기관과 외국인의 포트 구성이 조금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변화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변동성이 조금은 커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5월 마지막 날이고 또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일까지도 변동성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하락장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급하게는 따라붙지 말자라는 취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8,000포인트가 깨졌고요. 또 삼전도 거의 6%에 가까운 급락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도체 업종이라면 지금처럼 하락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또 현재는 주가가 이익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오늘처럼 특별하게 주가가 빠지는 구간이 생긴다면 오히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내가 매수를 하지 못했다면 매수 기회로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는데 새롭게 몇 가지 이슈와 재료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내일은 5월 마지막 날이죠. 그래도 마무리만큼은 긍정적으로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